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최초로 한복을 AI로 디자인한 패션쇼에 세운 저는 SM 사업전략팀에서 숫자를 보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티스트이자 교육자가 돼 있어요. AI에게 질문을 잘해야 되죠. 하지만 정작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 AI와 협업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컨텐츠 크리에이터 킵관 윤석관입니다. 어느새 제 자신을 AI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할 정도로 생성형 AI가 생성한 게 이미지나 글뿐만이 아니라 직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AI 작가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좋은 성능의 PC, 다양한 AI 모델들과 함께 생성하는 이미지, 영상, 글 등이 다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AI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지금 주머니에 가져왔는데 잠깐 꺼내볼게요. 지금 옆에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스케치입니다. 제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전부 다 이 스케치 노트 속에 넣어가면서 이 노트 내용과 그 노트 내용을 토대로 AI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처음 생성을 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흥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AIR은 기술 자체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AI에 서서히 스며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먹히지 않을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 이름은 윤석관입니다. 근데 저의 자아가 담긴 저의 이름에 킵, 유지하다, 이 킵을 붙여가지고요, 킵관이라는 이름으로 AI와 함께 하면서 나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지금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의 이름의 의미처럼 AI와 공존하는 시대에도 나를 지키는 법, 나를 잃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약 12년간 회사를 다녔습니다. 여기 SM에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기업에서는 사업전략팀에서 열심히 숫자를 보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티스트이자 교육자가 돼 있어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 기업들을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리서치도 열심히 하고 보다 나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도 열심히 AI랑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랐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또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든 미드저니 그때 당시 버전 2 때 처음으로 만든 이미지였는데요.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한 가지 불현듯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수능 때 공부를 안 하고 소설을 썼어요. 그때 소설을 오래된 미래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의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이고요. 각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썼던 이 소설을 성인이 돼서 AI와 함께 텍스트를 이미지로 다 구현을 했어요. 유물들을 다 구현을 했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박물관들, 그 형태를 전부 다 이미지로 생성하고 그것을 밖으로 가져왔습니다. 밖으로 다 현실로 가져와서 소설 속에 존재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박물관을 열게 되었어요. 회사원이었던 제가 2023년 초 창작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쓰던 소설이 30대에 내가 AI로 현실로 가져오는 그 과정. AI는 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아주 작은 빗줄기를 여러 갈래의 다채로운 색채로 확장시켜주는, 나의 표현을 확장시켜주는 프리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작자의 삶과 직장인의 삶을 함께 가져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계속 충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퇴사라는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저에게는 되게 귀여운 아기도 있고요. 회사는 또 첫 직장이자 12년을 함께한 애정이 많은 회사였어요. 근데 AI와 함께 한다는 선택을 하더라도 또 신기루처럼 AI도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끊임없는 대화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할 수 있겠어? 이 길이 정말 너한테 맞는 길이야? 너 이 길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너 궁극적으로 뭐 하고 싶어? 계속 저에게 질문했고 모든 답을 체크하면서 주관식에 대한 답도 다 답변해가면서 저를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퇴근 후에는 나름의 철학을 갖추기 위해 단단한 코어를 갖추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파고들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이 정도면 너 이 정도면 퇴사 한번 해서 한번 도전해봐, 용기를 내, 한번 부딪혀 볼 수 있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정도로요. 그래서 2023년 3월 9개월 동안 주말마다 생성형 AI 강의를 제가 직접 개설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전시와 강연을 또 같이 이끌어 갔고요. 점차 AI와 인간에 대한 생각이 하나씩 갖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제 12년 만에 직장인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처음 세상에 혼자, 아니 AI와 부딪혀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AI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가요? 저는 주로 우리나라, 우리의 전통, 그리고 이런 K 헤리티지를 AI로 새롭게 표현하려고 알리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복, 한옥, 단청 같은 이 전통들을, 이 아름다운 미감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스토리로 재해석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처음에는요, AI,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모노인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이때 당시가 2023년도 말 2024년 초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어딘가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청 문양을 이해를 못하고 옷고름 매듭법도 이상한 이런 기술이 아니라 저는 제대로 된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학습하기 시작해요. AI는 이미 충분히 계속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모두들, 우리가 학습이 해야 돼요. 자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통에 대한 역사책과 공예품, 한복 등 천천히 눈으로 살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혹시 중티다스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인기였어요. 근데 저 중티다스를 보면서 왜 한티다스는 없을까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직접 스케치하면서 작업하는 과정들, 그래서 여기 이 노트에 담으면서 우리 한티다스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 작업들을 한번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를 오롯이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 의상을 디자인했고 왜 이 프롬프트를 써야 하며 AI가 생성한 다양한 안 가운데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 등 다양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인스타그램에는요,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는 이 격을 갖추되, 근데 그 중에 딱 1%의 디테일을 부숴서 파격적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그 속도에 인간의 철학과 목적이 더해진다면 인간을 담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를 시간을 생성하는 협업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AI를 통해 이전에 작업할 수 없었거나 자동화로 더 많은 것을 이루는 동안 저는 그 생성된 시간 속에서 자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파격을 위해서 AI와 믹스를 하고 있고요. 기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글을 쓰고 더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는 인간에게 시간을 생성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성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자신 몫이에요. 요즘 제 학생들에게 연필과 종이를 주고 글을 쓰게 하면요, 손을 흔들어요. 손을 들어가지고 교수님, 저 이거 챗GPT 켜고 한번 해도 될까요? 요거부터 저한테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건 없어도 글을 정말 잘 써왔습니다. 어느새 생각까지 대신하게끔 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요새는 더욱더 AI와 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인간으로 더욱 깊게 사는 법을 저희 우리 학생들과 우리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시간을 생성하고 속도를 더해주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요. 나는 왜 AI를 써야 하나? AI를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만든 결과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는가? AI가 아닌 자기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에게 질문을 잘해야 되죠. 하지만 AI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 자문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AI와 함께 한국 전통을 아름답게 더욱 널리 알리고자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한복, 전통, 요즘의 일상 것 모든 것들을 믹스해가지고 입체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디지털 화면 속에 존재하는 것들 뿐인데 이제부터 제가 제작하는 것들은 실제로 입을 수 있고 실제로 먹을 수 있고 실제로 향을 맡을 수 있는 현실 세계 컨텐츠를 AI와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직접 스케치를 하면서 이 스케치를 통해서 AI로 전체적으로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AI와 함께 디자인한 한복을 실물 한복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물 한복을 AI와 하나씩 디자인을 해 나갔고요. 이것을 실제 모델이 입혀서 광화문 광장에서 한복 런웨이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한복을 AI로 디자인한 의상을 패션쇼에 세운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AI 모델이 처음에 한복을 입고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실제 아까 디자인했던 한복, 그것을 인간 모델이 입고 어떻게 보면 AI와 인간이 함께 융합된 최초의 사건처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에게 단순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목적을 구하고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회사에서는 일반 직장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AI와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1인 크리에이터로 다양한 기업들, 국내외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정부도 함께 협업하면서 여러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패션쇼도 이렇고요.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시간도 영광스럽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는 무선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도에 휘말리지 말고 나를 지키며 우리 여러분 지키면서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꼭 발견하시고 확장하시면 좋겠어요. AI를 프리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를 확장하는 도구, 나의 작은 빛이지만 이것을 무한하게 확장하는 도구. 오늘은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고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하며 AI와 함께 확장한다. 지금까지 저는 킵관, 나를 지키며 AI와 협업하는 창작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